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의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직후에 많은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전곡을 찔른 것, 핵심을 짚은 거는 뜻밖에도 드물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로부터 공항 영접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블레어 하우스, 백악관, 숙소, 배정 등에서도 연속해서 또 푸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파 우리는 속으로 후련하다. 이재명 너 당해 보니까 싸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유파 쪽에서 쏟아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푸대접을 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재명이가 푸대접을 당했다는 얘기만 떠들어온다면 당장 우리의 마음은 후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사태 파악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뭐가 진실이냐? 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교활한 인간 이재명이가 악마적 재능을 일부 가진 이재명이가 아부받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그런 걸 토대로 워싱턴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라고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트럼프에 대한 접근은 박쥐 외교입니다. 박쥐 외교.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미국에 붙고 동시에 중국과도 나름 나쁘게 지내지 않는 방식, 즉 밤따로 낮따로의 외교를 뜻합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야불거리면서 하는 말이 따로 있고 트럼프에게 하는 얘기는 분명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박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희한한 방식의 대미 외교가 나름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뭐냐? 간단합니다. 당초 트럼프는 이재명이의 집권 자체를 부정선거로 된 가짜 대통령이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를 포함해서 트럼프 주변의 백악관 주위에 그렇게 보는 강경파가 적지 않은 탓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현실 정치고 국제 무대에서 게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을 만나기 직전에 트럼프가 야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숙청이 일어나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트위터를 날렸던 것도 저는 흥미롭습니다. 왜 이른바 정상회담 직전에 이걸 날렸을까? 그 의도가 뭘까? 회담을 앞둔 이재명에 대한 압박, 다목적 카드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겁먹은 이재명이가 더 많은 양보를 하고 더 많은 아부를 할 거를 기대하고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침소봉대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서 오찬을 포함해서 토탈 2시간 반 가까이, 정확하게 2시간 20분입니다.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회담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회담 내내 화기애애했다라고 일면 머릿기사에서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만난 것 자체가 이재명으로서는 대박입니다. 초대박입니다. 자신이 취임한 지 무려 2달하고도 보름 동안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자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업고 들어가는 상징 자산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위태롭던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미국으로부터 추인을 받은 모양새가 됐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걸 보는 우리 자유파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좀 얼떨떨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트럼프는 대한민국 자유파를 위한 수호천사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이익, 자국 정치 이익에 충실한 현실 정치인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 내에서 이재명을 내쫓으려는 정치적 저항운동이 광화문 세력 빼고는 크게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이재명에게 일단 안정시켰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절차상으로 적법하게 대통령직에 오르고 지지율 60%를 오르내리는 이재명을
트럼프가 무슨 수로 문제를 삼고 내쫓을 수 있느냐 하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 자유우파를 위한 수호천사가 아니다. 우리가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꾸로 그런 트럼프는 이재명이의 기사회생 작전, 아부 작전, 칭찬 작전에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그게 이번 회담의 숨은 진실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트럼프를 코앞에 두고 폭풍 칭찬을 거듭했습니다. 그걸로 이재명의 마음을 사는데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재명은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포함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투자를 많이 해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로부터는 이재명을 아프리카의 듣보잡 대통령 대하듯이 화를 내거나 면전에서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동상이몽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트럼프의 추인을 받으려고 뭔 짓을 못하겠냐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이익까지 몽땅 쓸어부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회담의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트럼프가 회담이 끝난 뒤 떠나가는 이재명을 오버로피스 건물 바깥까지 나가서 영접하지 않았다, 뭐 이걸 얘기를 꺼내들면서 이재명이 또 푸대접 받았다, 봐라 달콤하다 라는 얘기를 꺼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신 트럼프는 그때 뭘 했냐, 그 자리에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회견을 진행하고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한국 대통령 이재명을 잘 요리했는지를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익을 땡겼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한 건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 트럼프는 앞으로 이익을 남겼고 반면 이재명은 뒤로 이익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이번 회담이 간명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이번 정상회담이 일단 남는 장사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 측 요구를 잘 들어준 이재명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매우 훌륭한 인물,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굿가이라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는 이재명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 한다라고는 구체적인 말까지 언지를 던졌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방송의 요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찬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도 회담도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억셉트 했습니다. 트럼프가 간절히 원했던 그걸 간절히 원했더랬습니다. 이재명이가 핀세트처럼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줬습니다. 둘 사이에 비공개 오찬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사람은 이재명 당신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정말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트럼프가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못지않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올해 내에 북한 평양돼지 김정은과의 회담, 이른바 미국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각오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시진핑과 함께 무대에 서는 그런 희한한 그림을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닙니까? 예전에 문재인이가 했던 김정은을 위한 수석 대변인 노릇을 이제는 이재명이가 바톤을 받아서 이어달리기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춤을 추는 과정을 앞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하나만 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이라고 치부할 게 분명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입이 찢어져라 하고 웃을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김정은과 이재명이 한편이 돼서 한반도 가짜 비핵화를 사기치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한번 봤던 그림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이 욕심이 납니다. 자기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잘못된 만남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가 워싱턴에서 한 행위는 앞으로 유심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머리 아픈 건 이재명이가 북한의 트럼프 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무슨 얼라가 어른한테 칭찬받는 길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트럼프한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한 점입니다. 트럼프는 그때 미소를 씩 지었습니다. 트럼프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월드를 짓자고 하는 제안은 원래 좌빨들의 발상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그 끔찍한 인간 문정인이가 그 연세대 교수인가 하는 그 친구가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는 일을 입만 열면 떠버려 댔던 걸 기억합니다. 이재명은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거를 트럼프 면전에서 재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앞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까? 우리로서는 큰 도전의 그림이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옛날에 그렸던 큰 그림 하나를 그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게 뭐냐? 1994년도에 있었던 미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 미국이 북한 핵 체제를 보장하고 양국 수교로 화답을 한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북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변수가 생겼지만 아무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빅딜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 주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